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애틀란타 스파 사건의 희생자와 희생자가 일하던 스파의 대만계 주인과의 아메리칸 드림의 명함을 인간적인 접근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에게 빅 테스트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크루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운플레이한 뒤 하루 뒤에 탄도미사일 발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은 주요 질문 이슈가 됐습니다. 그 밖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민, 총기 사건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이민 이슈에 총책을 맡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최우선 과제였던 경제 문제의 총책을 맡았던 것과 같은 구도입니다. 미국은 총기류가 너무 많아서 총기 폭력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전 세계 총기류의 45%가 있습니다. 인구는 4%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전 최고치보다도 처음으로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실업수당 청구자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험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을 많이 했던 버지니아주가 남부주에서 처음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주가 됐습니다. 미국 최초의 성전환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2명도 인준에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부터 이 스튜디오로 걸어오는데 한 20발자국 더 될까요? 25발자국 되는 사이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전해드릴 뉴스를 바꿨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잠시 뒤에 이제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고 광고 들으신 뒤에 보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꾸기 전이라면 당연히 북한의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한 가지 정도 이슈가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의 길이가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그 저널리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뉴욕타임스가 왜 대단한 신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몇 명의 기자들이 애틀란타 스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취재를 했는데 애틀란타 총격 사건에서 숨진 사람들이 전부 이민자였고 그런데 뭐 그 이민자 가운데 영스 에이시안 스파 같은 경우는 주인도 숨졌지만 나머지 이제 두 군데 애틀란타에서 더 가까운 그곳에 있었던 그 스파의 주인이 대만계,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국계가 많이 그 종업원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인이 주인이다 해서 그냥 한인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참에 정정도 해드립니다. 대만계가 주인인 특히 이제 골드 스파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대만계 주인인 골드 스파의
주인인 미스터 왕인데요. 그 미스터 왕의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과 똑같은 드림을 가지고 와서 살았는데 거기서 숨진 종업원들의 드림은 어떤 차이가 있었던가,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엇갈렸고 어떤 그 다른 색깔로 그려졌는가 하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해서 오너와 직원들이 비슷한 똑같은 드림이겠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오너는 그 머니로 파워까지 누렸고 종업원은 반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수링 왕이라는 남자분입니다.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대만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업학교를 다녔고 직업학교를 나오고 나서 지퍼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볼포인트 펜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직업학교를 나왔는데도 장학금을 받고 와서 뭐 엔지니어링 이런 그 전공을 한 것 같아요. 애틀란타에서 비즈니스를 30년도 더 했습니다. 이 스파를 하기 전에 여러 비즈니스도 했죠.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이 사람이 성공하기까지에는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부를 했고 크고 작은 이벤트를 할 때 등장을 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사회나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한인사회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제 그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풍족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단체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에게 기부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커뮤니티의 봉사도 하지만 자신들의 힘을 키워갑니다. 정치적인 파워까지도 키워가면서 시정부에서 어떠한 그 사업을 확장할 때 받을 수 있는 허가 같은 것도 쉽게 받죠. 보통 사람들보다. 이제 그런 분이 바로 이 수링 왕이라는 대만계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온 골드스파의 지주 회사의 CEO인 겁니다. 또 있죠. 아메리칸 드림이다 하면은 어느 동네에나 있는 컨트리 클럽. 비싸고 좋다고 소문난 컨트리 클럽이면 더 좋죠. 컨트리 클럽 멤버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에서도 부자가 많이 사는, 백인들이 많이 사는 북동쪽에 집을 이분 두 채나 갖고 있고, 애틀란타에서 뭐 100만 달러 넘으면 비싼 집이잖아요. 지난해에는 세계 대만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가 이분을 위해서 14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 사진들도 많이 넣고 대만 총통과 사진을 찍은 것. 대만의 정치인들이 미국에 오면은 항상 이 미스터 왕이 빠지지 않죠. 그 대만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의 대만인 이민자하고 만들었던 14분 그 비디오에 보면은 이분이 미스터 왕이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국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은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직 50살이 안 됐어요. 이분이 48살입니다. 그런데 대만 상공회의소장으로서 대만 정부에서 만들어준 그 다큐멘터리 비디오 테이프에 본인이 애틀란타에서 어떤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놓지 않았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골드스파를 운영하는 골드 홀란타라는, 말하자면 지주회사예요. 이 지주회사의 CEO고 물론 파트너도 있습니다. 그 파트너도 대만계고, 이 골드스파를 운영하는 회사 골드스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골드스파 이외에도 다른 스파와도 재정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그 스파가 있는 곳에 랜드로드이기도 하고요. 6명의 피해자가 골드 스파와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 피해자 에이시안 스파까지 합쳐서 6명이 한국계이거나 아시안계, 중국계이고 한국 분들이 4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한국 분들 숨지신 네 분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골드스파에서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골드스파의 지주회사의 CEO인 미스터 왕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가, 똑같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 이분들이 미스터 왕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69살의 김순자 씨, 1980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지금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너무 많고 그런데도 불만은 전혀 하지 않았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던, 밤에 사무실을 청소하던, 그리고도 돈이 모자라서 쓰레기 줍기도 하던 추가로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일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50년을 하신 분이랍니다. 아이들이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엄마가 69세의 김순자 씨가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해피하면 이 애미도 해피하단다. 그 얘기를 가장 자주 하셨다고 해요. 주방에서 일하셨죠. 동료들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드스파에서 역시 박순창 씨 74세이십니다. 이분도 역시 그 동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했었던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잡일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박순창 씨는 미망인이십니다. 자녀 5명과 함께 미국으로 왔을 때 이미 미망인이셨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도 사셨고 뉴욕이라든가 처음에 이제 보석을 팔아서 조지아로 오기 전에 한 10년쯤 되셨대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2018년부터 골드스파에서 일을 하셨는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아마 24시간 했었던 영업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골드스파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새 남편이 계시는데 미망인으로 미국에 오셨으니까요. 이광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시기를 그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분께서는 리프트 운전을 시작하셨답니다. 지난해에 박순창 씨와 이 남편이 두 분이 함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약 3만 달러 정도. 남편은 지난해까지는 이 리프트 운전을 하시기 전에는 주택 페인트 칠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74세에 숨지신 박순창 씨는 이제 곧 은퇴를 하실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리스가 끝나면 뉴저지에 있는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사시려는 계획을 하셨던 분이죠.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1세대, 이게 보통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쯤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에이시안계의 이민 1세대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민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본인들은 영어가 부족하고 미국에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너희만 좋다면이야. 엄마 아빠가 이 고생을 하는 것쯤이야 라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63세의 유영애 씨 1979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분은 미군을 만나서 미국에 함께 왔습니다.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 정착해서 처음에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이제 돈을 받은 그런 그 캐셔로 일을 했고 두 아들을 키우는 동안요. 이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봅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7일 일했었던 적도 있고 아무튼 그 79년도에 미국에 와서 20년 뒤에 뭐 한 1999년쯤 됐네요. 13만 8천 달러를 주고 타운홈 13만 8천 달러짜리 뭐 캐시로 낸 것은 아니니까 타운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팬데믹 때 약간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오라고 해서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너무 해피하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골드 스파가 큰 스파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버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대체로 미국 이름으로 불리길 원한다던가 아니면 이모님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마지막 한 분입니다. 현정 그랜트. 이분은 김현정 씨라고도 하고 현정 그랜트 씨라고도 합니다. 51살. 아이 그 대학에 들어가야지 되니까 여러 가지 그 들어가면은 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부모가 마련을 해야지 되는 그런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일을 해서 아이들을 남자아이 두 아이가 있는 분이죠. 이분이 바로 그
펀딩해서 아들들이 뭐 300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는 그렇게 일을 해서 정말 뼈골 빠지게 일을 해서 아이에게 어떤 땐 디자이너 운동화도 사주고 했었던 엄마고 나는 그 메이크업 카운티가 아니라 메이크업 카운터에서 일한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고요. 밤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집에 오면은 너무나 지쳐 있었던 엄마를 그 아들들이 묘사를 하기도 했고요. 아들 22살짜리 아들은 한국 빵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엄마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마 저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오시자마자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셨고 동부에서 그리고 애틀란타로 오기 전에요. 한 10년 좀 넘어 10년보다 조금 더 전에 애틀란타로 이주를 해오신 분인가 봅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최근에 아파트먼트에서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서 이 현정 그랜트 씨는 홈 오너로 가기 위한 직전까지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분들, 영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국계 영스 스파의 주인, 피해자 가운데 와플하우스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한국 분들이 일하시던 골든 스파의 미스터 왕, 이 회사, 지주 회사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미스터 왕은 처음에는 이제 다른 일들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인조 가죽 코트도 만들어서 팔았고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했고 2013년부터 새로운 비즈니스다 하면서 골드 호틀란타 아틀란타에서 땄겠죠. 호틀란타에서 24시간 골드 스파를 이제 운영을 하고 강남 사우나도 이분 미스터 왕 대만계가 주인이라고 하는군요. 강남 사우나도 만들었고 그러면서 애틀란타에서는 이 미스터 왕은 똑같은 이제 이민자 출신인데 유지라는 거죠. 대만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유지이고 예를 들어 위스키 테이스팅을 한다던가 정치인이 모이는 곳 특히 조지아주 공화당에 돈을 많이 기부를 하기 때문에 소니 폴듀가 조지아주에서 주지사였었을 때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미셔너로 임명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에도 2016년도에도 기부를 했고 2020년도에도 기부를 했고 최근에 이런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고 나서 이 PPP 5만 달러를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골드스파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012년도에도 경비원이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11명의 매춘부가 체포가 됐는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요. 그 매춘부들의 상당수가 이 스파를 집 주소로 적었다.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로마 테라피 그 스파도 마찬가지로 지주 회사가 있어서 그 운영하는 회사는 골트 앤 노악이라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이 골트 앤 노악이 미국 사람들은 정말 미국 소설 많이 읽고 좀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작가 구소련에서 미국으로 왔죠. 유택에 에인 랜드가 쓴 아틀라스 슈러그도 제가 미국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파운튼 헤드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던데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미국말 보고 한국말 보려고 했더니 그 두 작품의 주인공들인 겁니다. 한 작품의 주인공이 존 골트고 또 다른 작품 파운튼 헤드의 주인공이 그 노악이라는 하워드 노악인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천재성이어서 건축학교에서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는가 나왔는가 하는데 그런 상징 정말로 대단한 상징 물론 이 두 주인공을 이 책의 성향도 그렇고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의 알렌 그린스팬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든가 여러 그런 그 돈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유주의 그리고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 아인랜드니까요. 해서 스파의 지주 회사에 그 같은 그 상징성을 넣은 그런 그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주인은 성공을 했지만 종업원들은 성공을 하지 못한 골드 스파의 미스터 왕
이게 이민자들이지만 완전히 갈려져 버린 아메리칸 드림을 애틀란타 총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 골드스파의 그 현정 김씨, 현정 그랜트 이분의 그 스토리 뉴욕타임에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그제 사람들이 하도 그게 뭐죠? 펜트하우스죠? 펜트하우스가 너무너무 그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마침 유튜브에 떠서 21분짜리를 봤는데 그 21분짜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전체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아주 그 스파에서 때를 밀어서 딸을 키우면서 딸에게 좋은 거라는 건 화려한 건 다 해주고 딸 이제 대학 가야지 되고 하면서도 엄마는 나중에 이제 그게 들통이 났을 때 엄마가 때밀이를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했을 때 이제 딸과 엄마가 엄마 등을 이렇게 딸이 밀어주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또 뭐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현정 그랜트 씨가 아이들에게 본인이 그 골드스파에서 밤 일을 해서 아이들에게 브랜드, 운동화 같은 것을 사주면서 대학에 가야지 돼. 뭐 이렇게 독려를 했다는 에미의 마음이잖아요. 그 에미나 한국에서의 그 아이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꿈꾸는 에미의 마음이나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이런 스토리들이 그 총격 사건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릴 미국의 오늘 탑뉴스에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그 관계 설정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민이잖아요. 그 이민 이슈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한 15분 있으면 열릴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 공식 기자회견 이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지난 주말에 쏘았던 것은 이 단거리 크루즈 미사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UN 결의안 위반이 아니고 그리고 어제는 일본을 향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탄도이기 때문에 이 크루즈하고 탄도하고는 그 위험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그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 당장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위반입니다. 이번은 탄도이기 때문에요. 왜 일본을 향해서 했는가? 일본이 이제 그 올림픽 성화 딱 그 가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카운트다운 하는 거죠. 그때 딱 맞춰서 하는 거죠. 그게 일본으로서는 그 작은 그 불씨 성화가 그 작은 불씨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희망의 상징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태에서 그 희망의 상징을 그냥 북한이 확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덮어버린 거죠. 찬물을 그냥 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향해서 쏜 것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그 대통령이 주말에 있었던 단거리 크루즈 미사일에 대해서는 UN 그 결의안 위반도 아니고 그것은 뭐 말하자면 business as usual 뭐 늘 북한이 하는 일 아니냐 이 정도로
하면서 다운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지 않았으면 한국도 말하지 않고 있었고 미국도 말하지 않고 일본도 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암묵의 서로의 약속이 있었겠죠. 그냥 가라앉았을 텐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 뭐 이거 뭐 as usual 아니에요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긴장감을 높이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북한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수립하지 않았고 지금 수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로 한다 하는 건 있지만 이렇게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하면은 제재를 할지 하지 않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분명히 이 같은 탄도 크루즈 미사일 발사 이전에도 김여정을 통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한미 합동군사훈련하고 할 때 긴 한국을 비난하는 것의 맨 마지막에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발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하고 대화하려면 그 미국 당신들이 태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의 능력이 날마다 보강되고 있어. 이미 지난 그 4년 동안 그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북한의 핵기술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일부에 뭐 닿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일부 어디까지 미국의 그 부분적으로 그 지형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로 그 큰 그 테스트인 것이 북한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북한도 중국과 마냥 그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독립성 같은 것, 자존심 같은 것이 강한 그런 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무슨 어떤 뭐 소수인종처럼 하나에 포함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었겠으나 얕잡아 보였으면 북한이 굉장히 거만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1대1 그 경쟁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것이 중국에는 카드로 쥐고 있고 해서 미국은 우리가 이 정도 해도 북한은 우리가 이 정도 발사를 해도 미국이 뭐 최악의 경우에 새로운 경제 제재를 또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숨을 쉬게 해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려면 지금 갖고 있는 경제 제재부터 풀어. 뭐 돈 세탁이니 뭐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주민을 미국으로 송환을 해서 뭐 재판을 하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북한식의 지금 표현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좀 양보하면서 들어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10시 15분 지금부터 뭐 한 45분 있으면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 열릴 텐데 여기서 엊그제까지는 북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을 하게 됐고요. 그 밖에는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5월 초에 철군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못 박아뒀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을 할 것, 지금 같아서는 연장할 것 같아 보여요. 아니면 그 예정대로 철군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중국에 대한 것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뒤로 좀 밀렸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경기 부양책 같은 거 이런 것을 마구마구 홍보를 하고 싶은데 계속 무슨 어느 대통령 이후에 한 번도 이 기자회견을 2달이 됐는데도 안 한 유일한 대통령이야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딱 날짜를 잡아놓고 보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까지 단거리이지만 발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애틀란타와 지금 또 콜로라도주 그 볼더에서의 총격 사건도 있는 것이고 이민 문제, 국경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수십 년 정치를 하면서 공화당 정치인과도 아주 잘 지냈는데 지금 어디 갔어? 그 초당파라는 말 이런 많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자회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 실수를 잘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 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팍스라든가 뉴스맥스 또 그
아메리카 그 네트워크 이런 데선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요. 얼마 전에 그 조지아주 갈 때도 비행기 그 트랩 올라가는데 한 번 딱 넘어졌어요. 바이든 그 대통령이 넘어지고 나서 빨리 일어서려고 하다가 또 두 번을 삐걱삐걱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혼자 올라갔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갔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장면을 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루머까지 돌아요. 뭐 카멜라 해리스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박장대소하고 웃었다던가 뉴스에서 저는 보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 그 트랩 올라갈 때 보니까 대통령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뛰어서 안 올라갑니다. 본인이 우선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서로 보완한다고 할까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하이힐 중에서도 너무 큰 너무 높은 하이힐을 신으니까 혼자서 잘 걷질 못해요. 해서 남편 손을 잡고 서로 손잡고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든 그 대통령은 그날은 그 질 바이든 여사도 없었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최근 대통령 가운데서 비행기 트랩을 올라가는 대통령 뛰어서 올라가는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항상 이렇게 뛰어서 아주 그 경쾌하게 올라가죠. 그럴 수가 있죠. 나이가 그때 40대 말에 대통령이 됐었고 그리고는 그분은 몸무게가 아주 가뿐하잖아요. 하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78살인데 막 뛰어서 올라가더라니까요. 자꾸만 건강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나 건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기자회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남부의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경 이슈의 총책을 맡겼는데 이것은 꼭 그 카멜라 해리스가 이민자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제 인도와 그 자마이카 출신인데 그래서라기보다도 항상 대통령이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부통령에게 맡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물론 맡긴 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막 저걸 했지만 본인이 앞장서서 하기는 했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총책을 맡겼잖아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경기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경제가 너무 안 좋았을 때 그 총 태스크포스의 장을 바이든 당시 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경, 이민, 안전 이런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거의 9,500명의 나홀로 미성년자들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를 했고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재판 중인 사람들이 15,000명 정도는 되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텍사스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정치인이 사진으로 또 발표한 것도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제대로 대우를 못 해줘요.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부통령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원래의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 됩니다. 부통령이 멕시코라든가 과테말라,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런 정부 관계자들과도 연결을 해서 과연 미국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오는 그런 원인의 뿌리를 제거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가겠다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기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콜로라도주 볼도의 슈퍼마켓에서의 총격 사건 용의자가 법정에 출두하는데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총기가 2억 7천만 정이 있답니다. 생각보다는 적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곳마다 다 다르니까 2억 7천만 정, 미국 인구보다는 작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모두가 다 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수백 정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1966년부터 2012년까지 90번의 대량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총의 45%를 갖고 있대요.
전 세계 인구의 4%밖에 되지 않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건 더 심각한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 사람들이 2,300만 정을 새로 총기를 구입을 했답니다. 2019년도에 산 것보다 64%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한 해에 총기 구입 늘어난 것으로는 2020년이 가장 큰 이 같은 그 조사 연구가 나온 뒤의 결과라고들 보고 있는데 지난해에 총기로 사망한 사람이 2만 명입니다. 다친 사람이 4만 명, 그리고 총기를 가지고 사건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자살한 사람이 더 많아요. 2만 4천 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보통 이제 독감으로 많이 사람들이 숨질 때는 뭐 6만 명 하지만 그냥 평이하게는 3만 5천 명 정도가 숨지고, 자동차 사고로 한 3만 9천 명 정도가 숨지거든요. 뭐 유방암 4만 2천 명, 간암, 간질환 4만 3천 명, 뭐 그렇게 되고, 뭐 물론 뭐 심장 질환이나 암은 뭐 많지만요, 이보다 훨씬 많지만, 그런데 총으로 숨진 사람이 2만 명, 2만 4천 명에서 4만 5천 명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총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자살을 하건 남에게 총을 겨누건 줄어들지 않는다. 이건 만고의 진리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주의 21살의 아마드 알리위 알리사가 법정에 출두하는데 왜 그 슈퍼마켓을 선택을 했을까? 아직까지 관계 당국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슈퍼마켓, 볼더에 있는 슈퍼마켓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의 주인은 집은 뭐 A자로 시작되는 곳이던데요. 한 20마일 떨어졌다고 하고, 그 슈퍼마켓에서 그러면 그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가 한 4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를 다닌 적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건의 그 원인을 아직은 파악을 정확하게 발표할 정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에 FBI가 주시를 했었다, 이 용의자를 한 게 있지만, 그것은 용의자 자체가 아니라 용의자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제 주시했었던 적이 있다고 하고요. 용의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피해 망상이라든가 그런 정신질환은 앓고 있었다고 하고요.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에 68만 4천 명 청구를 해서 한 주일 전보다도 뭐 9만 7천 명 정도가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한 주일 통계가 69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것보다 작은 거예요. 68만 4천 명입니다. 한 73만 5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전문가들 예상보다 작고요. 그리고 지난해 3월 14일 이후에 최저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질병통제국 여전히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단계를 내린다고 하고 더 많이 경제 개방이 된다고는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영국의 그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지 되는 거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미국 40개 주 이상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의 목표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하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경우는 테스트가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때, 지난해 3월 뭐 이런 때 가족이라든가 아주 그 시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테스트를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게 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알바니 타임즈 유니언이라든가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앤드류 쿠오모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또 관련되지 않은 이슈와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해서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요, CNN의 진행자도 그때 그 테스트를 받았다. 그때 CNN의 트위터 보면은요, 뭐 형이 해줬다, 뭐 앤드류 쿠오모가 크리스 쿠오모의 테스트를 해줬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특별하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었고요. 그래서 뭐 가족, 엄마 뭐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뭐 항구,
뉴욕도 항구 중요하니까 MTA 관계자들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뭐 괜찮다 하더라도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위에요. 콜로라도, 와이오밍, 노스, 사우스 다코타, 미네소타, 일리노이, 위스콘신 북쪽, 미시건, 조지아,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햄프셔, 버먼트 이런 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버지니아주가요, 지난번에 법안이 통과됐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버지니아주가 텍사스주 다음으로 미국에서 사형을 많이 집행한 주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것에 어제 버지니아주의 주지사가 랄프 로담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 사형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지금 버지니아주가 민주당 쪽이 강하게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민주당에서는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공평하지가 않다. 유색 인종이 또 장애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 버지니아주에서는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될 때는 한 명의 공화당 의원도 사형제를 폐지하는데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버지니아의 그 주지사 자체도 사형이 집행된 그 장소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내가 크면서 알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그러려니 다 잘 되고 있는 것이겠지 했는데 사형제 자체가 평등하지 않다.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당할 수도 있고 사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버지니아주도 2017년부터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첫 번째 공개적인 오픈리 성전환을 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남자였는데 여자로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름이 레이첼 레빈이라는 분인데 그리고 성전환을 한 분 가운데서는 미국 연방에서는 최고위직이도 했습니다. 2명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도 인준에 찬성을 했습니다.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의원인데요. 모든 민주당과 함께 그래서 52대 찬성, 반대 48이 됐는데 레이첼 레빈 이 차관이 63세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고 그 장관을 할 때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뭐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테스트를 받는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집 코드에 상관없이 인종 노노노노, 성별 노노노노, 장애 그리고 그 성의 정체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그 종교 그룹에서는 어떻게 성전환자가 미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2인자가 되느냐 하고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요. 추세인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느꼈고 다양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이제 오늘의 미국 생방송 나갈 때 유튜브로 보시면서 이 반대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방송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뭐 비난성의 보도라든가 비난이라기보다 사실 보도인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갈 때 굉장히 강하게 극렬하게 반대를 해오신 분이 오늘 제가 맨 앞에 전해드린 그 스파이의 스토리 아메리칸 드림이 한 사람에겐 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겐 죽음을 줬다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의견이 다양하고 분명히 공통 분모가 우리는 있는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